안녕하세요. 이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기능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지난 시간에 그 진입뽑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관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관통. 자, 이 관통은, 자, 가령 이런 형상이 있었을 때, 자, 외곽 부분을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엣지 부분을 찍어서요, 체인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 자, 재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로가, 자,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보면은 정면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택한 도형 깊이까지 작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한 엣지 부분, 선택한 엣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공구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깊이 값이 선택한 증분으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소재가 있었을 때 그 소재 형상을 바닥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한 깊이에서 약간 좀 더 들어가야 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물론 이제 여기 링크 파라미터 연결 조건에서 깊이 값을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여기 관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0.5를 관통을 시키겠다라고 주잖아요. 자, 이렇게 주면 원래 생성된 경로가 지금 여기서 생성이 됐었는데 얘를 재생하면 약간 아래로 내려와요. 방금 보였나요? 얘를 정면 무게에서 보면 여기 깊이에서 아까 경로가 생성이 됐었는데 제가 0.5를 관통 깊이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만큼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0.5를 근데 이제 0.5 관통을 내가 무심결에 체크를 한 것을 까먹고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는 여기 절삭 파라메타에서도 여기값 바닥을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값만큼 더 들어가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체크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깊이까지 작업하는데 그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더 내려가야 될 값을 여기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교재에 보니까 이미지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 판재가 이렇게 있으면 판재를 작업할 때 약간 이 부분에서 공구가 밑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게 추가적으로 깊이 값을 더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 가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측면 가공은 얘는 관통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절삭 파라메타에서도 그냥 굳이 체크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등각 보기 하고 자,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한 번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소재가 좀 크다 그럴 경우에는 측면 가공 부분을 체크를 해서요. 지금 한 번만 작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황삭 한 번에 정삭을 한 번 하겠다. 체크해 볼까요? 하고 이걸 누르게 되면 경로가 두 번 생성돼요. 지금 두 번 생성됐거든요. 아까 진하게 보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황삭을 나눠서 한 두 번 하고 싶다 하고 재생성 누르면 황삭이 두 번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세 번 하고 싶다 그러면 황삭 경로가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삭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정삭이 한 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측면 가공이에요. 자, 그 다음 황삭, 그 다음에 가공 간격. 이게 간혹 이제 깊이 가공에서 하는 이 간격하고 이 측면 가공에서 하는 이 간격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측면 가공은 정확하게 이 간격으로 하는 거고요. 그 깊이 가공은 용어가 달라요. 여기는 최대라는 용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최대값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2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측면 가공은 5라고 하는 이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그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정삭을 한번 하는 거죠. 0.5를 남겨놓고 황삭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0.5를 맨 마지막에 제거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반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얘를 지금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복하지 않는데, 만약에 반복 횟수를 주게 되면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복 횟수를 주면은요, 정삭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반복 횟수 줬거든요. 확인하고 재생성한 다음에 경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황삭 1번, 2번, 3번, 여기까지가 지금 황삭이에요. 황삭을 할 때 아까 측면 정삭을 하겠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남겨놓은 값을 정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거. 이건 정삭입니다. 자, 정삭 들어가서 한번 제거했어요. 자, 제거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해요. 지금 돌고 있죠. 또 돌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정삭을 2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횟수를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0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 모든 정삭 경로에 적용하겠다,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깊이 가공을 했을 때, 자, 깊이 가공을 제가 해볼게요. 2mm로 되어 있고 링크에서는 절대로 0에서부터 증분으로 0까지 하겠다. 근데 깊이 가공 2mm씩 주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간격이 좀 촘촘하네요. 간격을 2를 주지 않고 한 10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재생성 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정삭을 첫 번째 깊이에서 정삭 한번 했고, 두 번째 깊이에서 정삭했고, 그 다음 세 번째 깊이에서 정삭했고, 그래서 정삭을 각 깊이마다 정삭을 했어요. 보이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그 측면 가공을 할 때, 깊이를 이제 일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면 가공할 때 그 모든 정삭 경로에서 적용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방금처럼 하는 거고요. 얘를 체크를 끄잖아요. 근데 용어가 좀 바뀌었구나. 체크를 끄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을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구나,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반복을 내가 줬잖아요. 여기다가 한 번 하겠다라고. 줬을 경우에, 재생성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깊이에서 황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을 하잖아요. 자, 정삭 들어갑니다. 이게 정삭이에요. 정삭으로 한번 돌고 나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번 들어와요. 그대로 끝나네요. 그대로 지금 끝내고 있는데 아까 전체라고 안 돼 있었나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껐구나. 이걸 체크를 껐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쭉 돌고 맨 마지막 경로. 자,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경로인데요. B로 해서 백해 보면 또 한 번 돌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경로 정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또 한 번 돌고 빠지는 거죠. 즉 마지막에서만 반복 횟수를 주겠다. 자, 이 부분이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체크하면 모든 가공 경로에서 이 반복 횟수를 주겠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반복 횟수를 뭐 이렇게 줘야 될 것도 같아요. 자, 그 다음 회전수 이송 속도 적용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측면 가공할 때 정삭 부분이 이렇게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좀 바운더리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이송 속도, 주축 회전수를 이 정삭 작업할 때는 이 조건 따로 주고 싶으면 따로 피드나 회전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지금 여기 체크를 할 경우에 달리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모든 경로에 체크하겠다. 반복 횟수, 일단 반복 횟수 끄고요. 제가 아까 이제 했던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최종 깊이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서만 정삭을 하는 거고, 전체 깊이는 매 깊이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삭 깊이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추가가 됐는데, 황삭 깊이 가공. 자, 차이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생성하게 되면, 자, 지금 매 깊이마다 정삭을 하고 있어요. 이 정삭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정삭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최종 깊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정삭하지 않았죠. 여기도 정삭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만 정삭이 들어갔죠. 그래서 맨 마지막 깊이에서만 정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얘는 뭘까요? 황삭 깊이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에 추가하겠다. 황삭으로 우리가 깊이 가공할 때 5mm 간격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10mm 간격으로 하겠다 했네요. 10mm 간격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황삭 깊이 가공한 거기에 사이에다가 정삭을 추가하는 거. 얘가 이전에 그 얇은 벽 가공 그 기능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얇은 벽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황삭을 할 때 이제 황삭으로 이제 경로를 쭉 생성하잖아요. 생성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정삭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용어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사이에다가 추가하겠다. 몇 번을 추가할 거냐? 2번 추가하겠다 그러면 황삭이 10mm 간격이면 정삭은 그 사이사이에 뭐 추가하겠다. 사이에 추가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 깊이가 아니고 매 깊이에다가 이만큼 추가를 해서 생성한다는 개념이니까 정삭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송 경로만 화면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 뷰에서 절삭 이송만 보이고 급속하고 진입 이런 동작들은 다 끌게요. 자, 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황삭 작업이고요. 이건 황삭이고요. 이것도 황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정삭이에요. 정삭인데 여기도 물론 정삭이 있을 것 같고 정삭 있고 정삭 있고 정삭 있고 그 사이에다가 2번을 추가한다는 얘기네요. 2번을 그 황삭 간격에다가 2번을 추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횟수하고 사이 추가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횟수는 0으로 되어 있는데 0으로는 안 된다네요. 그러면은 조건에서 여기를 3을 줘볼까요? 3으로 했을 때 3으로 하니까 딱히 없네요. 맨 마지막에만 지금 정삭을 하고 정삭 안 하네요. 황삭 깊이 가공 이걸 한번 볼까요? 뭐로 되어 있는지. 일단은 정삭 횟수 여기 황삭 깊이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황삭 깊이 가공, 황삭 가공과 정삭 가공의 깊이 가공 횟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사용한다. 사이에 추가를 사용할 경우에 각각의 황삭 깊이 가공 사이에 지정한 횟수만큼의 정삭 깊이 가공을 추가한다. 지금 방금 한 게 이 기능이었고, 자, 횟수당을 선택하면 입력한 수만큼 황삭 깊이가 가공 후 정삭 깊이 가공을 1회 실행한다. 황삭을 3번 한 다음에 한 번씩 정삭한다. 이것도 있으면 편하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황삭 간격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황삭을 5로 해서. 자, 3번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으니까 황삭을 3번 하고 정삭 한 번 하고 또 황삭 3번 하고 정삭 한 번 한다는 얘기죠. 이 기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작업할 때 날장이
이제 공구가 이렇게 있으면 날이 여기까지만 있다 그러면 황삭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짧게 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치다가 이제 정삭을 할 때 만약에 가공 깊이가 전체 깊이가 깊다면은 전체까지 한 다음에 정삭을 한 번에 치면은 날이 없는 부분은 먹지 않겠죠. 근데 이제 매 깊이마다 정삭을 주자니 정삭에서 너무 많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날 길이를 감안해서 날 길이가 10이다. 그러면 내가 2mm씩 작업했다. 그러면 2mm씩 황삭을 했다. 그러면 5번이겠죠. 근데 약간 좀 불어날 수 있으니까 4번 정도 줘서 황삭을 하고 나서 4번, 황삭 4번당 한 번씩 정삭을 하겠다. 그럼 황삭을 4번 하고 나서 측면으로 정삭 딱 하고, 또 황삭 4번 하고 측면으로 정삭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여기다가 지금 3으로 해놨죠. 3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게 보이나요? 지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깊이, 이게 두 번째 깊이, 이게 세 번째 깊이죠. 세 번째 깊이에 정삭 추가됐죠. 그다음 네 번째는 없어요. 다섯 번째도 없어요. 여섯 번째에서 정삭이 추가됐죠. 그래서 세 번하고 6번, 즉 황삭 3번 할 때 정삭 1번, 황삭 3번 할 때 정삭 1번, 이렇게 정삭을 황삭 3번에 정삭 1번을 추가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공구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구 유지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구 유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이제 복귀 동작, 즉 한번 작업을 끝내놓고 복귀할 때 이속 높이까지 떴다가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구 유지를 체크하게 되면 이 위치에서 복귀할 때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었는데, 갔다가 내려왔죠. 올라가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속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다음 위치가 여기면은 그 위치까지 그대로 Z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Z값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여기가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진입복귀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이에 어떤 이제 간섭받을 대상이 없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용하고요. 만약에 바로 옆으로 갔을 때 위험할 경우, 이게 이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좀 떨어져 있을 경우, 지금 이처럼 시작과 끝나는 위치가 같은, 즉 닫혀 있는 윤곽이었을 경우에는 가깝죠. 진입복귀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구 유지를 체크하는 게 떴다 내렸다는 것을 줄일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겠지만, 문제는 이제 뭐 열려 있는 체인, 즉 시작은 여기서 하고 시작은 여기서 하고 끝나는 것은 여기다. 시작과 끝나는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갔다가 끝나는 위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와버리면은 여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떠서 이동해서 내려오는 게 더 맞겠죠. 자, 여기서 그것도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볼까요? 지금 자, 여기에서 지금 경로를 안 보이게 해놨는데, 자, 이거를 일단은 최종 깊이에서만 하겠다라고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정삭은 되어 있고 간격도 10으로 다시 아까처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성 해보죠. 그때 급속하고 절삭, 진입 동작을, 복귀 동작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횟수가 너무 많나? 측면 횟수도 좀 줄이겠습니다. 3번으로 해놨는데 한 번으로 해줬죠. 한 번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재생성 하게 되면, 자, 지금 황삭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정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공구 유지를 체크를 안 했을 때, 지금 이게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공구가 이거 측면이기 때문에 깊이 가공해서 공구 유지니까, 그러면 측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깊이는 꺼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깊이는 일단 끄고 측면 횟수를 많이 줘야 되겠네요. 헷갈리니까 꺼놓고,
자,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공구가 한번 작업하고요. 작업 끝내놓고 다시 떴다가 자, 이속 높이까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속 높이까지 떴다가 다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다음 시작하는 위치까지 갔다가 내려오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요.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만약에 공구 위주를 체크할 경우에는 자, 한번 작업하고 나서 원래는 떴었는데 위로 가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옆으로 가서 다음 경로가 생성이 되고 다시 옆으로 가서 다음 경로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공구 유지 체크한 거고. 자, 모든 윤곽 황삭 후에 정삭을 실행하겠다. 이 부위는 지금 형상이 얘는 하나로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 두 개를 선택을 해볼까요? 얘를 지우고 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여기 엣지 부분을 추가하고 여기도 엣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두 개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공구도 한 5짜리로 바꿔볼까요? 5짜리로 5니까 여기도 5 여기도 5로 하겠습니다. 자, 재생성하게 되면 그래도 공구가 크기는 크네요. 커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깊이 가공을 최종 정삭을 할 때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하겠다. 전체 최종 황삭 이건 아까 했던 거고 그다음 공구 유지 여기 있던 거고 모든 윤곽 황삭을 다 하고 정삭을 하겠다. 지금 그냥 체크한 상태 그냥 한 상태에서는 왼쪽 형상을 황삭을 하고 정삭까지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삭을 할 때 여기 정삭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정삭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모든 윤곽을 하고 나서 정삭하겠다라고 체크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황삭 작업만 해놓는 거죠. 황삭했어요. 그 다음 옆에 거로 가서 다시 황삭을 해요. 지금 일단은 뭐 조금 공구가 크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을 하고 정삭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황삭으로 다 해놓고 나서 정삭 작업만 이제 따로 하는 거죠. 따로 줘서 작업을 한다. 깊이 가공을 줘서 보면 깊이 가공을 제가 한 2mm씩 줘보겠습니다. 주고 정삭도 최종 깊이가 아니라 전체 깊이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은데 황삭 작업으로 다 끝내고 지금 여기 매번 정삭을 하고 있는 거죠. 정삭하고 황정삭하고 황삭 두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정삭만 여기 왼쪽에서 황삭을 한 번으로 바꾸겠습니다. 황삭을 한 번으로 바꾸고 다시 재생성 해보면 일단은 여기 황삭을 끝내놓고 여기 황삭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정삭을 끝내고 여기 정삭을 끝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윤곽을 황삭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정삭 작업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정삭 작업까지 다 했을 때는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윤곽을 정삭 후 머신 스프링 경로 이건 또 뭐야? 새로운 것 같은데요. 윤곽 기준, 깊이 기준 여기에 모든 윤곽 정삭 후에 반복 경로 실행
두 개 이상의 윤곽 도형을 선택한 경우 모든 윤곽의 황삭 가공과 정삭 가공을 실행한 후에 반복 경로를 실행한다. 반복 경로? 일단은 머신 스프링 경로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정삭을 다시 한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복 횟수 비슷한 개념 같은데, 자 이걸 체크했을 때 한번 보죠 어떻게 작업하는지. 일단은 여기 황삭을 하고요. 황정삭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황정삭을 같이 하고 있고 정삭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떠서 황정삭을 하고 있어요. 매 깊이에서 황정삭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아직 한 분 남았죠. 그러면은 정삭까지 했어요. 자 정삭까지 했는데 끝났는데 따로 뭐가 있나 조건에서 모든 윤곽을 정삭한 후에 머신 스프링 경로를 추가하겠다. 자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업하는 거죠 이거. 근데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황정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도 황정삭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반복은 하지 않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된 건데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다시 한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로를 지나간 거를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서 지금 정삭 반복 횟수 줬는데 전체 깊이 아니라 최종 깊이로 바꿀게요. 최종 깊이로 바꾸고 나서 재생성을 해보면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정삭을 한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정삭을 한번 했죠. 그래서 정삭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또 가서요. 옆에 것도 해요. 정삭을. 한번 하고 정삭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한 건데 여기에다가 반복 횟수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 반복 횟수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가서 반복 횟수로 정삭을 똑같은 위치에서 반복 횟수 주는 거죠. 이거는 반복 횟수를 추가해 체크했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정삭 개념으로 우리가 작업을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그 자리를 이제 지나면서 해준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윤곽 도형을 선택한 경우에 황삭 가공과 정삭 가공을 실행한 후에 반복 경로, 반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삭 반복이죠. 정삭에다가 반복을 체크했을 때, 정삭 반복을 횟수를 줬을 때, 뭐 1번,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줬을 때, 이거를 다 끝내고 나서, 정삭까지 다 끝내고 나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측면 가공 순서, 윤곽 기준, 깊이 기준인데, 측면 가공을 할 때 깊이 기준으로 주겠다, 윤곽 기준으로 주겠다. 이런 게 예전에 있었나? 자, 이거는 이제 그 측면 가공을 제가 지금 간격을 5를 줬는데 얘를 한 2로 주고요. 횟수를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으로 하고 그 다음 깊이 가공도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리드인 아웃은 일단은 끄겠습니다. 끄고 측면 가공을 2번 깊이 가공도 주고 줬는데 이거는 일단 끄고요. 여기 윤곽 기준하고 깊이 기준 있죠. 윤곽 기준, 깊이 기준 이거는 뭐 있었던 그 기능인데 그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윤곽 기준이다 그러면 이게 깊이 가공에서 윤곽 기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측면에서는 윤곽 기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윤곽 기준이라서 그 매 깊이에서 형상을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게 깊이 기준으로 얘기가 되어 있나? 윤곽 기준일 때 다시 한번 보면 윤곽 기준 측면 가공을 그 형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정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복 횟수를 또 줘 있네요. 반복 횟수 일단 끄고, 자, 그럼 윤곽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윤곽 기준, 깊이 기준 차이가 뭔지 일단은 윤곽 기준으로 하고 재생성 한번 하고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깊이 기준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바꾸고 나서 재생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깊이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아, 이렇게 하네요. 지금 보면은 윤곽 기준은 이제 매 깊이에서 정삭하고 그 다음 황삭하고 정삭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깊이 기준으로 하면 황삭을 쭉 다 하고 정삭을 쭉 다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 형태.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게 칩 배출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다 작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삭을 쭉 타고 내려가는 건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공작물이 좀 얇은 벽으로 되어 있는 공작물 같은 경우는 떨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떨림이. 그래서 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 이게 전에도 있었나? 윤곽 기준하고 깊이 기준이 깊이 가공에서는 있어요. 원래 깊이 가공에서는 있었는데 측면 가공에서는 이 기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X9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윤곽 기준하고 깊이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윤곽 기준이고요. 깊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황삭을 한번 쭉 다 하고 그 다음에 정삭을 쭉 내려간다는 얘기죠. 보통은 황삭하고 정삭하고 황삭하고 정삭하고 황삭하고 정삭하고 깊이를 맞춰가면서 황삭하고 정삭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황삭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삭을 쭈루룩 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기능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설명에서 보면 2개 이상의 윤곽 도형을 선택한 경우 첫 번째 윤곽 도형에 대한 측면 가공을 모두 실행한 후 다음 윤곽 도형의 측면 가공을 실행한다. 자, 깊이 기준이면 2개 이상의 윤곽 도형을 선택한 경우에 첫 번째 윤곽 도형의 첫 번째 최외곽 측면 가공을 1회 실행한 후 다음 도형의 첫 번째 최외곽 측면 가공을 1회 실행하고 그 다음 다시 첫 번째 윤곽의 두 번째 측면. 그러니까 이건 황삭 자체도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작업하는 형태인데, 자, 지금 깊이 기준으로 체크하고요.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거를 다 같은 위치에서 황삭 위치에서 작업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또 똑같은 걸 하고요. 그 다음 또 왼쪽에 와서 이제 이게 정삭이거든요. 황삭이든 정삭이든 또 하고 또 오른쪽으로 가서 또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형상을 다 만들고 옆으로 가겠다. 형상을 다 만들고 옆으로 하겠다. 즉, 이게 이제 이걸 용어로 이제 깊이 기준이라고 용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말이 용어가 2개가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한 게 윤곽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윤곽이라고 하는 게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는데, 하나의 형상을 다 작업해 놓고 다음 형상으로 가는 거. 우리가 이제 깊이 가공에서 예를 든다면은, 깊이 가공은 하나를 깊이 가공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제 윤곽 형태거든요. 기준 형태가. 근데 지금 이 측면 가공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깊이 기준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도움말에서 윤곽 기준하고 깊이 기준을 용어를 뭘로 써놨는지, 이거는 용어가
이게 바이 컨투어가 있고 바이 패스가 있거든요. 이 바이 패스가 깊이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바이 컨투어, 즉 윤곽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해석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동일한 깊이에서 모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해석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All multi pass in the chain before move to the next chain. 그러니까 형상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하나의 형상을 다 작업하고 나서 옆으로 간다. 그래서 얘를 윤곽 기준이라고 한 용어를 썼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측면 가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측면 가공을 초점으로 맞추면 측면 가공을 할 때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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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측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동일한 깊이에서 측면 작업을 하고 넘어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 가공을 여기서부터 쭉 다 하고 이 윤곽에 대한 수직을 다 하고 또 여기 윤곽에 대한 것을 다 작업하고 또 안쪽에 있는 윤곽에 대해서 다 하고 또 여기도 안쪽에 있는 윤곽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어가 일단 깊이로는 안 왔어요. Order the multi-pass by pass number complete in the first pass all contour. 모든 윤곽을 여기 이제 여기에 대한 모든 윤곽에 대한 어떤 작업들을 다 하고 다음 어떤 패스로 넘어간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바이패스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자, 여하튼 이 부분은 끄고요. 그래서 윤곽 기준과 깊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윤곽 기준인데 깊이 기준이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삭 가공 방향. 황삭 가공 방향이 뭘까? 자, 이게 이제 좀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윤곽이라고 하면 여기 보정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보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형상을 이제 체인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체인을 선택하면 이 체인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공구가 칼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공구는 항상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회전하는데 이 선택한 도형의 왼쪽에 공구 중심이 갈 건지, 내가 선택한 도형의 오른쪽에, 지금 왼쪽이죠. 왼쪽. 이거는 오른쪽. 그러면 이건 좌측. 이거는 우측.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좌측 보정을 선택하면 공구의 중심이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진행하죠. 경로가. 그럼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얘를 이제 이 면에 대해서 내려 깎는다. 그래서 하향 절삭은 보통 좌측 보정이고,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공구 중심을 이동을 시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려치는 거죠. 그 내가 선택한 그 도형, 방향, 가공 부위에 대해서 올려치는 형태로 절삭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향해서 우측 보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향 절삭이 좋기 때문에 좌측 보정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 되어 있는데, 자, 기존에는 우리가 황삭 작업을 할 때 황삭 작업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가령 이런 식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이쪽 부분만 제거한다 그러면 황삭으로 작업하고 나서 떴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작업하고, 떴다가 다시 작업하고, 떴다 작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이럴 때 황삭 같은 경우는 한번 갔다가 다시 그냥 옆으로 와도 되죠. 왜냐면 이게 지금 황정사를 쓰는 이유가 좀 가공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황삭 작업을 할 때는 굳이 방향성을 두지 않고 상향 하향이 번갈아 가면서 하자. 뭐 라핑 엔드를 쓸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할 경우에 이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시간이 빠르겠죠. 왕복 형태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한 방향으로만 절삭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있는 대상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열려있다. 이걸로 해볼까요? 자, 여기서 도형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공통 겹친 부위 공통이면은 끝단 공유 이걸로 해볼까요? 여기를 체크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면을 찍어서 이 면에서 그 공유되어 있는 끝단 공유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면에 대해서 얘하고 같이 공유 겹쳐 있는 부분 엣지가 얘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물론 이전에 이거 뭐 부분 체인으로 잡아도 돼요. 근데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이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깊이 가공 부분은 체크를 끄고 그 다음에 측면 가공 부분은 황삭을 2를 줬는데 그냥 2개로 할까? 2개로 하죠. 2개로 하고 정삭을 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황삭이에요. 황삭을 한번 하고 떴다가 다시 시작 위치로 와서 또 2번째 황삭을 하고 다시 떴다가 와서 정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삭은 우리가 상향이냐 하향이냐를 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정삭 실행되는 것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정삭은. 자, 근데 이 2개는 황삭이거든요. 황삭. 자, 황삭은 공구가 같다면 다시 떠서 일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저기에서 그대로 그냥 일로 오면 안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황삭이 끝나는 위치잖아요. 지금 황삭이 여기서 끝나고 나서 떠서 다시 절로 갔거든요.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옆으로 가버리지. 가서 일로 그냥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삭 방향이 바뀌긴 하지만 황삭은 그다음 뭐 절삭 방향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치면 얘를 체크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황삭 작업을 할 때, 측면 황삭을 할 때는 그 한 방향이 아니라 왕복을 하기 때문에 이속 높이가 떴다가 내려오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닫혀 있는 체인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열려 있는 체인에서는 이게 좋은 기능이죠. 자, 좋은 기능인데 옆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일단은 보죠. 지금 보면 공구가 여기서 내려와서 황삭 작업이에요. 내려와서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는 여기에서 떠서 바로 일로 왔거든요.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대상 경로로 바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려가서 옆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작업할 때 이속 높이가 뜨지 않고 그냥 바로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체크하면은 정삭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자, 그러면 왕복을 체크했을 때 공구 유지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거든요. 측면 가공을 할 때 공구 유지.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체크해보죠. 체크하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바 넘어가서 갔어요. 갔는데 그렇죠. 가도 되겠네. 가고 나서 여기에서도 바로 옆으로 가니까 지금 형태는 아주 좋은 형태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황삭으로 작업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정삭으로 할 때도 옆으로 가서 바로 작업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경로가 떴다 내렸다가 완전히 없네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맨 마지막에만 정삭으로 제거하는 거. 자, 측면 횟수를 더 줘볼까요? 측면 횟수를 3번을 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측면을 3번 줬을 때는 그 처음 시작 위치로 정삭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보면 황삭 한번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한 번 황삭이니까 또 돌아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삭을 해야 되는데 정삭은 절삭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정삭은 못하죠. 그래서 시작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구 유지를 체크했을 때는 얘가 바로 이렇게 와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떠서 오고 있어요. 이걸 체크했을 때는 정삭 작업에서는 같은 위치였을 때는 바로 가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시작과 끝이 다를 경우에는 떠서 다시 시작 위치로 와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거 좋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친 절삭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그 측면 정삭하고 구분이 되겠죠.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를 좀 캡처 좀 해놓을까요? 일단은 저장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순서, 깊이 기준, 그 다음에 윤곽 기준, 깊이 기준.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윤곽 기준, 깊이 기준 설명한 거를 여기서 표시를 해놨는데, 윤곽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형태 1번, 2번, 3번 다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깊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 1번 하고 얘 2번 하고 또 3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황삭 가공 방향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형태가 한 방향으로, 황삭도 한 방향으로만 하겠다. 즉 하향이면 하향, 상향이면 상향으로만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떠서 이동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황삭으로 할 때는 갔다가 바로 왕복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경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측면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좋아진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많고, 요즘에 이제 컴퓨터 사양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보안성이라고 할까요? 이전 버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안전성,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좀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